아마 우리의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은 옛날에 컴까기 맵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컴이란 당연히 컴퓨터, 즉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물론 지금의 챗 GPT와는 완전히 궤가 다른 수준의 인공지능이지만 사실 게임 업계에서 인공지능은 그만큼 오래된 얘기죠. 왜 갑자기 게임이랑 인공지능 얘기냐고요? 그야 오늘의 주인공인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 사장이 또 이 인공지능에 굉장히 푹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NC소프트는 최근 2022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인공지능이 NC소프트의 미래다. 그런데 최근 불고 있는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야심차게 발표한 것 치고는 시장의 반응은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이미 전적이 있으니까요. 2021년 11월 11일의 일입니다. NC소프트는 이날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NC소프트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NFT 도입 얘기 때문이었죠. 내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NFT 적용을 준비해왔다. 내년 중에 NFT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새로운 게임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때 말한 내년인 2022년에 NC소프트는 그 새로운 게임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결국 인공지능 대세 되니까 일단 간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 섞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은 NFT와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을 향한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의 의지는 꽤나 오래전부터 현재 진행형이었거든요. 김택진 대표가 NC소프트 내에 인공지능 연구 조직을 만든 것은 무려 2011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아예 연구센터를 새로 세웠어요. 그리고 NC소프트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윤송희 NC소프트 사장 겸 최고 전략 책임자입니다. 김택진 대표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인공지능 연구 개발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NC소프트에 대해 일반 게임 이용자들이 갖는 인식과는 꽤나 다르게 김택진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정말 진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단면들입니다. 왜 그러면 김택진 대표는 인공지능을 NC소프트의 미래 먹거리로 정한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은 게임의 기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김택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NC소프트가 인공지능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요. 우리 게임 산업은 기술적으로 정의할 때 디지털 액터를 만드는 산업이다. 인간처럼 표정을 짓고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디지털 액터가 게임 산업의 도전 과제다. 게임과 같은 미래 문화 산업이 디지털 액터 기술로 쌓아 올려질 것이다. 디지털 액터, 게임은 그런 가상인간들을 적재적소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상인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예를 들어 지금은 온라인 게임 레이드를 가려면 막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레이드를 하자,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한다면 딱히 현실 세계 속에 친분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미 게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공지능, 디지털 액터들과 쉽게 레이드를 비롯한 각종 파티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게임과 결합했을 때 게임뿐 아니라 게임 밖의 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상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게임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도 그냥 데이터 코드 노름일 뿐입니다. 이 말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인공지능 관련 실험들을 가상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윤송희 사장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플랫폼은 혁신 플랫폼이자 미래의 산업 발전을 볼 수 있는 렌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 현실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적용해보는 것은 위험하지만 게임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도해볼 수 있다. 이런 좀 원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협소한 부분에서도 어쩌면 NC소프트의 게임과 인공지능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NC소프트 모바일 게임들은 자동 사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리니지 M 유저들은 직접 사냥을 하는 시간보다 자동 사냥을 돌려놓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죠. 그러다 보니 자동 사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객사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플레이가 가능한 자동 사냥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리니지 형제들의 플레이에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말하다 보니까 우리의 NC소프트라면 엄청나게 훌륭한 자동사냥 인공지능을 개발한 다음에 이걸 캐시템으로 팔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설마 이걸 뽑기로 팔지는 않겠죠? 설마. 웹소설 장르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잘 팔리는 장르가 게임 판타지라는 장르거든요. 이런 소위 겜판 소설을 보다 보면 게임 내에 등장하는 NPC들이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혹자는 겜판을 보고 그냥 설정이 게임일 뿐인 일반 판타지 소설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과연 NC소프트는 리니지 1, 2 회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겜판과 같은 멋진 경험들을 선사해줄 멋진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레디 플레이어 1의 세계가 하루빨리 우리 앞에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